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2025년 1월 운세를 볼 때가 왔습니다. 아직 이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도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엔젤 타로를 찾아주시고 경청해주신 모든 소중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실 요즘 시국이 좀 불안정해서 정서적으로도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 시기인데요. 한강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죠. 절망보단 희망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속에 함께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에 집중해 보았으면 합니다. 신년의 첫 달 운세인 만큼 유쾌하고 상쾌하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긍정의 기운 가득 넣어 리딩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3번, 4번, 2번, 1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월의 운세는 어떨까요? 1월에 길, 흉 이렇게 한 장씩 뽑았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자, 우선은 기란징조의 목성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유산상속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예요. 유산상속은 내가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기존의 관계나 명성이나 성과나 자산 등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볼 만한, 조금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는 내가 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일을 조금 전수해 준다거나
또는 아예 넘겨주는 것에 좀 길하다. 뭐 인수인계 같은 거 있죠. 네, 그래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부서 이동이라던가 뭔가 내 자리를 한번 물려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길조로 떴으니까 잘 매듭을 지으실 분들은 매듭을 지으시고 또는 기존의 것으로 좀 득을 보는 상황이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흉에서는요. 흉은 안 좋은 게 아니라 좀 주의하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들이 철새들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무리지어 넘어가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달 카드인데요. 일단 기존의 것들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뭐 이직이나 또는 뭐 이사나 여행이나 또는 이별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크게 본다면 뭔가 기존의 것들에서 마음이 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뭔가 내가 기존의 것에서 마음이 뜨는 거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포기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면 조금 경계를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거든요. 철새들이 무리지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1월의 큰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미니미니한 카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러게요. 여기서도 좀 떠나고 있고. 그런데 이직에 대한 그런 떠남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떠나거나 뭐 전수를 해주거나 뭔가 내 자리를 내주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내가 어떤 이직을 결정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향이 내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또는 좀 쉬기 위해서 좀 쉬엄쉬엄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떠남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해 볼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이 6번의 소즈 카드가 일단은 결론 카드에 나왔다면요. 내가 더 나은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여기보다는 더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당장은 이 배를 타고 정말 먼 길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조금은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를 준다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완전히 뒤엎는 또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봄으로써 지금의 것을 더 단단하게 하고 더 발전시키고자 마음을 먹는 건 굉장히 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만약에 1월에 이동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또는 결정이 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결정하신 분들은요. 가서 편안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시간의 여유가 생긴다면 만약에 좀 더 어찌 보면은 좀 편안한 쪽으로 이직을 합니다. 이동을 합니다라고 한다면 잉여 시간,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걸 좀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아직 저는 어떤 결정을 한 상황은 아니고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쪽이라면 1월부터 조금 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린다는 개념이 일을 많이 벌리거나 이런 쪽보다는 많이 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관계나 또는 그 업무나 업무 성과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아주 신중하게 아주
몰입력 있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여러분의 모습에 5번의 컵 카드가 먼저 나와줘서요. 진짜 지금 회의감을 딱 느낄 때거든요. 약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5번의 컵은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나 이런 것들의 키워드가 있는데 왜 트라우마가 있고 왜 상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지 또는 내가 이 일을 시작했으면 이 분야에서 이 정도는 올라가 줘야지 라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이 굉장히 지금 불만스러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불만을 뛰어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노력이 좀 두려운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엄청 노력해 봤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을 거고 또 상처를 받은 경험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에 마땅한 책임과 희생과 어떤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아래에 기사의 컵 카드가 나와서요.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증명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기사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아직은 그 반열에 오를 만큼의 어떤 시기나 흐름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그 속마음을 봐도 은둔자잖아요. 아직 나는 뭇 위로 올라가기에는 좀 멀었어. 더 수행하고 기도하고 기술을 갈고 닦아야 돼 라는 그런 무의식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신감이 결여됐다거나 자존감이 낮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요. 자기 객관화를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관점에 따라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야, 너 정도면 진짜 잘하지. 야, 너 정도면 성공했지. 너 정도면 하고 주변에서 막 이렇게 추켜 세워줄 수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은 그걸 알아요. 아니야. 겸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과 비교했을 땐 나는 아직도 멀었어 하면서 스스로를 좀 도닥이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말보다는 나의 의지에 동해서 결정하는 일, 선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유산상속 카드가 여러분의 기술의 전승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술이나 능력이나 어떤 명성이 또는 관계 면에서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남을 만한 정말 값진 가치를 쫓는 그 길에 기운이 함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언젠가 난 떠날 거니까 이거 돈 안 되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것과 그래 내가 언제 떠나더라도 이거는 오래오래 남는 거야. 누군가에게 정말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관점과는 완전 다르니까 1월에는 그런 신념이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운에서 7번의 완즈가 떴는데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주변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승승장구하거나 나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저 사람 되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뭔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자극을 주는 어떤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또는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나 뭐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경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괜히 그 자신감에 약간 위축이 되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무리를 해서 뭔가 내가 먹을 시장이 아닌데 뛰어든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그 충동적인 어떤 경쟁심, 자극, 영향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야 할 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1월에는 나는 여기보다 더 나은 땅인 저기를 알고 있어. 그럼 나는 저기로 가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 카드, 철새 카드가 나온 만큼 주변에 좀 영향을 안 받는, 좀 덜 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회에선 진짜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주변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동요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자, 카드를 조금 잘 보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주변의 영향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뭐 1월에 운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내가 주목을 잘 받는 어떤 시기에도요, 망신살이 같이 들어와요. 내가 남들에게 잘 눈에 띈다라는 건 반대로 내 실수나 어떤 약점도 잘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운을 말씀드릴 때 1월에 결국에는 별로 안 좋다는 얘기네요. 뭐 좋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주셨으면 네, 제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튼 여러분의 일, 금전, 주변 운과 관련한 조언으로 뽑았는데요. 이것은 나의 아웃풋, 인풋,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일적으로 9번의 소즈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은요,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좋대요. 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게 어떤 하나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이 뭘까? 또는 이게 오랫동안 전승이 됐을 때 정말 본질을 뚫고 가는 그 핵심은 뭘까?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철학적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내 내면으로 많이 파고들고 철학적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가야 할 길이 명확해져야 그 길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각각의 상황이 정말 다양하실 텐데요. 이 내면 안에 은둔자가 나왔다는 건 뭔가 응축해서 선보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글이든 그림이든 또는 나의 가치, 철학, 생각이든 또는 기술이든 또는 연구 등등등 내가 오랫동안 묵히고 묵혀서 정말 묵은지처럼 팍 삭혀가지고 선보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1월 달에도 조금 고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만 그 에너지를 쓰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생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도 막 하게 되고 또 나는 분명히 A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서 B를 못 본 건데 마치 내가 그냥 탱자탱자 논다고 B를 안 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뇌가 고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에너지, 정말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데에만 사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풋, 금전운과 관련해서는요. 5번에 펜타클이 나왔는데 이 금전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가장 싫어하세요. 대부분. 네, 왜냐하면 거지 그림이 나오니까, 그죠? 뭔가 가난해 보이잖아요. 이게 가난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인풋이 뭐냐면 부족한 자원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가 늘 풍족하진 않잖아요. 늘 여유 있진 않아요. 이 자원이라는 건, 금전이라는 건 시간일 수도 있고요. 인적 자원일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기술적인 자원일 수도 있고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진짜 돈, 나의 자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자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늘 그 자금이 넘쳐나진 않는다는 걸 1월에 딱 깨우치면서 지금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아끼고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시기예요. 요즘에는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AI 전성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전성시대라고까지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AI로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대체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을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1월에는 무조건 돈으로 해결해 왔던 일, 또는 내가 회피하고 있었던 일, 적정 수준 투자를 해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미뤄왔던 결정,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어렵다고 신문에서 많이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직업적인 부분에서 또는 내가 개인적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지 난 잘 모르겠다, 내 머릿속으론 정리가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청해라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바운더리 내에는 이걸 해결할 만한 어떤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너머서에 있는, 그 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본다거나, 국가 정책 같은 거를 조금 확인해 본다던가, 가까이에는 행복복지센터라고 하죠, 요즘에. 저 때는 동사무소라고 많이 했는데 무튼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이런 데 가서 내가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나 도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내가 도움을 청하기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카페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지금 1월에 어떤 자원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이 궁핍이나 가난이라는 메시지는 약간 희생이나 헌신과 같은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지금 배를 타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배를 타면은 내가 멀미도 할 거고 먹는 것도 시원찮을 거고, 그쵸? 그 떠나는 그 와중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감정적,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잘 돌보면서 지금의 자원들을 잘 알뜰살뜰 잘 활용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지출이나 또는 투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것에 투자한다거나 누군가가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서 산다거나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7번에 소주가 나왔는데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7번의 환즈, 7번의 소주. 네. 항상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을 겪거나 뭐 등등등 사연을 들어보면 다 친구가 이거 하라고 해서, 친구가 이거 좋다고 해서 그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항상 주변인들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1월에는 특히나 그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든 뭐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든 그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별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닌 거에는 눈독 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번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유혹적인 거거든요. 그 불교에서 탐진치라고 하는데, 탐욕, 어리석음, 성냄, 이 세 가지를 탐진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특히 1월에는요, 포커스, 나에게만 온전히 포커스 하시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만 온전히 포커스 하시는 거, 요거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제가 이 리딩 시작하기 전에 긍정의 마음 듬뿍 담아서 리딩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잔소리를 와장창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사실 긍정이라는 말이 다 잘 될 거예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이것도 긍정이지만, 내가 미리 나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그것을 좀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면서 내 삶을 운영해 나가는 거, 이것도 긍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 1월 잘 헤쳐나가시길 응원 드립니다. 이때까지 뭐 워낙 잘 해오셔서요. 아하, 거봐요 여러분. 이
여러분은 잘 하고 있으니 그저 도와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대의 조상들이 항상 지켜보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신을 온전히 믿고 그저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청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뒤에 든든한 수호천사들, 우리 고대의 신들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1월 지혜롭게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한 달 꽉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월의 길조와 흉을 뽑아봤는데요. 길, 흉 이렇게 한 장씩 뒤집어 볼게요. 오! 야, 이 보통 길과 흉으로 생각하는 개념과는 좀 반대 개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선 길조의 토성의 바퀴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돌산 사이에 바퀴가 껴 있습니다. 굴러가지가 않겠죠. 근데 이게 길조로 떴어요. 자, 여러분은요. 뭔가 지체되는 상황 있죠. 아,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지? 정체가 되지? 또는 중간에 뭐가 잘못된 것 같지? 라는 느낌. 그 느낌이 오히려 길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묵혀두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아도 된다. 뭔가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진중하게 천천히 또는 중간에 쉬엄쉬엄 텀을 더 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길하다. 자, 그리고 흉에는 태양 카드가 떴는데 이게 왕관, 교황 카드예요. 어떤 명성과 위신이 올라갈 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이긴 한데 이게 흉이라면 섣불리 나서지 말자. 어찌 보면 내가 명예운이 따른다는 건 누군가에게 주목받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내가 섣부르게 나서면 명성이나 위신이 깎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인정의 그 그림자에는 항상 평가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섣불리 나의 권위를 내세워서 무슨 말을 한다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훈계를 한다거나 약간 꼰대 같은 그런 느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내가 상사라고 한다면 약간 꼰대가 되지 말자. 이렇게 좀 주의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운을 좀 잘 활용하면 좋다로 봐주시면 좋은데 흉은 특히나 주의하세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체 흐름 살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약간 태양은요. 좀 쉽게 말하면 나댈 때 많이 나와요. 만약에 길조에 태양이 나오면은 나대세요. 나를 많이 어필하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흉으로 나올 때는 나대지 마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카드가 미니미니하죠. 아, 그러네요. 이 막바지 작업을 하시는 무언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마지막에 젖먹던 힘까지 좀 잘 뽑아내야 합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요. 1월까지 조금 약간 빡빡한 일정이 있으실까요? 뭐 1월부터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킨대요? 에? 맞아. 요즘에는 진짜 시대의 흐름도 빠르고. 자, 우선 보면 1월에는요. 내가 굉장히 몰두해야 되고 끝까지 매듭을 지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또는 내 명성이나 또는 권위나 이때까지의 업적 이런 것에 걸맞는 내 자리에 걸맞는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거나 또는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준비를 해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고과에 반영되는 무언가, 어떤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있다던가 또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한 2, 3월 시험이다. 또는 하반기 시험까지 끝까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할 수도 있으신데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왜냐면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애초에 예상한 일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순을 잘 밟아가고 계신데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면서 느끼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래,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간 속에서 해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조금 권태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뭔가 단기간 내에 성취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꾸준히 지금의 방식, 흐름을 이어가실 것 같긴 한데요. 중간에 아마 약간 제동이 걸리는 일이 있으시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권태스러운 마음은요, 조금만 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쉬고 싶어요. 쉬고 싶거나 좀 열정이 사그러든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은 단언하지 않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안에 이거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라던가. 그쵸?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위신이 꺾이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게 또 서로가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급하게 정말 해내야 되는 일 아니라면 섣불리 내가 먼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자. 요거 팁으로 좀 드리고요. 지금 나의 입장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다 페이지로 나왔어요. 어린 인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여러분이 여물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진도를 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시험의 내용을 정말 씹어 먹어서 내가 갖고 놀 수 있을 정도로는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소화할 만한 충분한 그런 여유를 주는 거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시기운에서도 이 페이지의 소즈 아래에 킹 소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다면 1, 3, 5, 7, 9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단계에 잘 놓여져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저는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겠고 1월도 무난하게 우리 여러분의 페이스대로 잘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요. 카드 뽑아볼게요.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일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머리에 이 붕대를 칭칭 감고도 꼭 지켜내고 싶고 끝까지 이루어내고 싶은 그런 일이라고 하니까 자, 자, 기사의 펜타클, 그리고 9번의 소즈, 그리고 투 오브 소즈네요. 확실히 다 이동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움직이고 변화하고 열정을 다해서 뭔가 추진하고 이런 속도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다 천천히 자기 스텝대로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가는 인물들이거든요. 자, 우선 여러분의 일, 금전, 주변 환경으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일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가라 이런 메시지를 줘요. 기사의 펜타클. 기사의 펜타클은요. 그 시대로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대요. 네. 농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또는 세금을 안 낸 사람 있다면 약간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하는 약간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게끔 이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다. 이 기사의 펜타클을 오라클 벨린 카드로 바꾸면 딱 이 모습일 거예요. 토성의 이 바퀴. 그래서 어떤 정체가 되는 구간, 너무 느려서 속 터지는 구간 잘 이겨내기만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오히려 길합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인풋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9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는 믿고 주장하고 또는 준비하는 그 과정에 오류가 없는지 계속 생각해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본질을 좀 꿰뚫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여러분은 멀리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중이거나 또는 조율을 하고 계신 중이거나 뭐 개인의 능력치라고 한다면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향을 계속 살펴본다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는 내가 파고드는 그 분야에서 오래도록 좀 이어져 왔던 그런 개념이나 또는 집단 의식 같은 거, 그쵸?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면 좀 타겟점이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업이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결국 오래 지속되는 가게들 또는 그 시대마다 살아남았던 어떤 기업들 또 개인의 역량으로 보면 결국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잡고 갔는지 그걸 좀 집중해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이번에 소주인데요. 투소주는 그냥 결정을 안 하고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지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결정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시기를 좀 더 지켜보고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은 시기이고 내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잘 지나가고 있음을 1월에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1월부터 막 달리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막 헬스장도 1월에 가장 붐비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요, 약간 여러분의 기준에서는 2024년인 거예요, 1월은. 아직까지는. 또는 2024년을 매듭 짓는 거. 그러니까 나만의 달력이 따로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변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요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장미의 자매들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장미의 자매들은 고대의 신비로운 여사제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여사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조화롭게 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을 한 인물로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은요, 1월에 내 주변을 조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어떤 헌신, 아주 작더라도 약간의 여유, 시간을 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특히나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자연 속에 고대의 이 여사제의 지혜가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막 골똘하게 생각하고 본질을 잘 모르겠다. 내가 하려던 게 뭘까라는 그런 좀 길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때는 잠깐 산책하시면서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또 가능하면 멀리 가서 좀 바다도 보면서 자연의 이치를 좀 보시면 내가 하는 일 또는 내가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스스로 약간 못마땅할 때 또는 안일해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는 어떤 고도의 자극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고 약간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내가 이 과업에서만 집중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또 에너지라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집안 청소를 하거나 키우는 식물에 물을 주고 또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에서 또 에너지가 바로 잡히기도 하니까요.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주변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 네, 그럼 이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월에 길흉 이렇게 한 장씩 뽑았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자, 토성과 금성이 나왔는데요. 보통은 토성은 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조에 나왔다라는 건 오히려 이 토성적인 기운이 길하게 작용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토성은 노인의 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리고 굉장히 부피가 크고 뭔가 묵직하고 엄격하고 근엄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노인이 그려져 있는데요. 1월에는 느림의 미학을 꼭 챙겨 가시랍니다. 그리고 노인처럼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당부합니다. 길조니까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뭔가 조금 느리게 행동하고 느리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돌아보고 배려하고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약간의 아무리 기룬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좀 팁을 드리자면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관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노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한 군데에 몰두하고 굉장히 진중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누워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쵸? 그런 부분만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성이 흉으로 나왔는데요. 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의하시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성의 이 묶인 도끼 카드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싸우지 말자. 그냥 이 도끼는 어떤 역사의 한 일부분으로 그냥 잘 모셔두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의점이라고 한다면 대충대충 좋게 좋게 넘기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쵸? 이 두 장을 좀 묶어서 본다면 어른들이 잘 하는 거 있잖아요. 쓴소리. 쓴소리 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말은 쓴소리를 해서라도 좀 바로 잡고 그냥 넘기지 마라. 좋게 좋게 넘기지 마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에 인터뷰를 와가지고 이제 기자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기자가 넷플릭스 한국판은 왜 이렇게 구려요? 글자 폰트가 너무 구려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세잖아요. 그 자리에서 왜 이렇게 구려요? 라는 그 구려요 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완화시켜서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걸 알아들은 다른 직원이 넷플릭스의 주요 인사에게 그 이야기를 완전히 가감 없이 그냥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되게 완화해서 통역하신 거고 실상 구리다고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서 그 폰트를 바꿨다라는 그 썰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이 솔직함, 쓴소리의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그러한 쓴소리를 좀 달게 듣거나 또는 좀 용기를 내서 함으로써 더 길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전체 흐름 살펴볼게요.
카드가 조그만한 게 들어왔죠. 그러니까요. 우리 여러분이 좀 협상하거나 조율하거나 서로 좀 감정이 상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러는 작업이 1월에 좀 주를 이룰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이제 서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쉬쉬 넘어가는 좋게 좋게 그냥 서로 협의 보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주의점을 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넘겨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사사건건 다 걸고 넘어지고 쓴소리만 하면은 이거 일할 맛 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쓴소리를 정말 용기 있게 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결론 카드에 킹컵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킹컵은 사람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잘하고 협업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건 어찌 보면 눈치를 많이 본다는 개념도 돼요. 내가 쥐락펴락 잘 하긴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려를 많이 해서 오히려 손실을 입는 그런 경우도 반대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완급 조절은 좀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1월에 여러분의 모습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떴거든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일단 내 시야가 좀 달라질 때 나와요. 약간 갱신의 개념도 좀 있고요. 또는 관계에 대한 발전의 의미로도 씁니다. 그런데 현재 길조로 나온 게 노인이잖아요. 토성이기 때문에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과업이라던가 먹고 사는 일이라던가 또는 오랜 시간 좀 보존해왔던 어떤 관념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관념이나 또는 과업이나 이런 것에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내면을 보면 여사제가 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과업에 대한 인식 또는 이해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개선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사제는 특히 지혜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가 어리석다라는 걸 깨닫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분은 어리석으니 더 이상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깨닫는 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개념보다 더 확장되고 더 높은 차원에서 개선해서 봐야 함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걸 알게 된 거. 그걸 얻는 게 굉장히 큰 1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4번의 펜타클이 나왔는데 뭐 만약에 과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생업과 연관해서 내가 금전적으로 좀 1월에는 좀 무탈할까요? 라는 게 궁금하셨던 분들은 무탈합니다. 별 일이 없을 거예요. 다만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거, 뭐 세금이라던가 또는 치러야 할 잔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시기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실상 크게 들어오는 돈도 없지만 크게 뭐 나가서 내가 곤란한 상황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유지되고 관리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변동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변동수가 없다라는 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분히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내가 땅을 단단하게 밟고 있어야 춤을 추든 덤블링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땅이 흔들리면 내가 중심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무언가 천천히 가고 싶어도 다리를 헛디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건 주변에 지지대가 아주 단단하게 잘 지지해 준다는 거, 요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별일이 없는 거죠. 그쵸? 또는 월급 따박따박 잘 나와주는 거, 또 가족들에게 별 무탈한 거, 뭐 이런 것들 들 수가 있겠죠.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게. 자, 그러면 조언 카드 좀 뽑아 볼게요.
자, 우선은 일, 금전, 주변운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아웃풋, 인풋, 그리고 주변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라 라는 조언인데 일단 일과 관련해서 5번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손실이나 약간의 심적인 변화 또는 내가 감수해야 하는 감정적인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래요. 이게 컵으로 나왔다 보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지혜라는 게 나의 어리석음, 내가 몰랐던 부분, 무지를 깨닫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무지를 깨닫는다는 건 상당한 상처예요. 네. 누가 내가 무지하다는 거, 어리석다는 걸 확인하고 싶겠어요. 잘 살아왔다. 내가 정말 똑똑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지, 내가 무지하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걸 에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기존의 관념에서 얻었던 기쁨이 있는 만큼 몰랐던 부분에서는 분명히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는 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인풋에 관련된 카드는 6번의 소주인데요. 지금 배 한 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이 어딘가로 배를 타고 가고 있죠. 네. 이건 이동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인풋이니까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꺼이 노를 저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인풋해라. 그러니까 인정해라.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뉘앙스가 약간 여러분은 기존의 나를 내려놓는 것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연말에 어울리는 카드들이긴 한데 이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느끼는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했지라는 것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노력을 몸으로 해나가면서 느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1월에는 그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체득하는 거, 또 인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아마 지금보다 더 나아지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단 남들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월을 어찌 보면 투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을 유지하되 그것 외에 내가 시야를 넓혀서 뭔가 더 이해하고 업에 대한 성숙도를 좀 높이면 더 가능성 있는 시장 또는 더 좋은 먹거리를 먹게 되는 그런 흐름이 들어왔으니 꾸준히 정진해라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 9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카드가 이렇게 보이네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존의 나를 내려놓고 새로운 차원으로 상승하고 이해도를 높이고 성숙되고 지혜로워진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껏 나를 받쳐줬던 집안이나 또는 자원, 그 자원이라는 게 지식일 수도 있고 또는 금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지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업계에서 오랫동안 선두주자로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무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지금 보면 노인이라는 속성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겠죠. 이 노인은 경험으로 체득한 어찌 보면 인생 선배잖아요. 물론 그 경험이 한정적일 수는 있지만 그 속에도 분명히 배울 점, 내가 활용해 볼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알아가다 보면 시야가 트이다 보면 기존의 것들을 좀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 2를 하는 개념과 좀 비슷한 변화예요. 그래서 기존의 관념들을 배려는 하되 그 속에 필요한 쓴소리, 제가 아끼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또는 스스로가 쓴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이 9번의 펜타클은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왔던 물질적인 감각, 추구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본질은 이 A라는 속성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차원은 어쩔 땐 물질적인 그 수준에 머무는 거? 그게 더 편하고 이해가 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봤던 글이 좀 생각이 나는데 사주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사주에서 흔히 남편복, 아내복 또는 궁합, 시험운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실상 남편복, 아내복 또는 궁합 이런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런 뉘앙스를 가진 어떤 그 자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연결해서 해석을 해서 풀이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어떤 남편복, 어떤 여자복 이런 뉘앙스의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글이셨거든요. 그런데 또 저는 한켠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단어가 없었다면 그런 쉬운 단어,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사주가 대중화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념에서 아마 우리 여러분이 1월에 뭔가 새로운 본질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본질과 시장과의 격차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약간 지식의 저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절히 잘 융합을 시키고 뭔가 기존의 관념에 여러분이 좀 돌 하나를 던지고 싶다면 좀 쓴소리도 하고 또는 쓴소리도 받으면서 균형을 잘 잡는 1월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상황에 잘 대입을 시켜서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아카시아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곳은요, 영적인 도서관입니다. 영적인 모든 역사들, 정보들, 과거, 현재,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도서관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1월에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를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아요. 네. 여러분이 꾸는 꿈이나 길을 가다가 우연찮게 들은 어떤 음악 또는 간판 이런 것들로 내 의식 속에 숨겨진 영적인 기억을 끄집어낼 수도 있겠죠. 네. 1월에는요, 이 여사제도 나왔잖아요. 네. 내가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이 있을 거랍니다. 그 깊이 있는 이해들로 한 단계 내가 더 나아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적인 소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헌신이 될 수도 있는데, 기꺼이 그것을 감수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더 많은 영적인 의식을 일깨우면서 잘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좀 와닿는 리딩이셨길 바라고요. 응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의 1월의 길흉을 한 장씩 뽑아봤는데요. 뒤집어 볼게요. 짠! 오! 자, 1월의 길조에 화성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뱀이 이렇게 검을 감싸고 있는 카드는 전투력을 상징해요. 네.
뭔가 뱀 하면 혀가 낼름낼름 하잖아요. 그래서 말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서 자기 주장이 강해진다거나 또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내지른다거나 또는 경쟁을 유발시킨다거나 또는 그 경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정말 깨기 어렵다 하는 그런 끝판왕을 깨려고 막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약간 1월에 여러분은요. 뭔가 여러분이 탈환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또는 뚫고 가는 힘을 발휘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뭔가 발동이 걸리는 그런 모먼트가 있으실 텐데 그 에너지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라 라고 볼 수 있고 또 수성이 흉으로 나왔는데 수성은요 뭔가 어린애 같아요. 들쭉날쭉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흉이라고 한다면 스스로를 너무 그때그때 상황에 변덕을 부려서 좀 괴롭히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흉이라는 게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닌 거 아시죠? 흉은 그냥 주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괴롭힐 수가 있대요. 이게 같은 쥐끼리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고 또는 같은 편을 괴롭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을 같이 본다면 상대를 잘 보고 덤벼야 되겠다. 그죠? 상대를 잘 보고 덤벼야지 아니면 같은 편에게 또 불이익을 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의견을 번복하거나 또는 너무 빨리 결정하거나 좀 섣부르게 판단해서 약간 실수를 범한다거나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뒤집어. 오, 뭔가 변화의 징조가 있네요. 큰 흐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1월에 당장 내가 완전히 변화를 주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진짜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오거든요. 느낌은 정말 명확하게 와요. 아, 이 길로 가야겠다. 또는 이 시기에 내가 이 변화의 흐름을 타야겠다. 또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번뜩인다거나 그런 순간이 들어오긴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더 묵혀놓고 싶은 욕구가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아직 내가 완수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7번의 펜타클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떴다는 건 지금의 자원을 조금 더 활용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런 화성의 기운을 타인과의 경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좀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 선은 진짜 못 넘을 것 같아. 이게 한계야 라고 규정해왔던 거 있죠. 그 규정된 선을 한번 뚫고 가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카드에 킹이나 퀸이 나왔어요. 왕이나 여왕이 나오면 보통은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거나 또는 지금의 나를 굉장히 명확하게 객관화한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무튼 1월에는 여러 방면으로 좀 투자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시고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 또는 예술과 관련된 일, 경영이나 정치와 연관된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존의 일을 이런 특성과 좀 연관지어서
널리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풀면은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다던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내 분야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마케팅 또는 툴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해 보고자 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고자 한다던가 시간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무튼 어떤 투자가 좀 들어가실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강한 직감이 든대요. 이거 지금 해두면 너무 도움되겠다 라던가 이거 완전 내 거다 하는 식의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기적인 운을 봤을 때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 자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간다라는 느낌 또는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 또는 뭐 자원적인 부분, 사람적인 부분이 전부 다 새롭게 느껴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1월에 정말 많은 성장이 일어나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별게 다 재밌대요. 1월에는 별게 다 재밌고 너무 신나고 더 궁금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정말 재미난 놀이터에 놀러 간 것처럼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년 첫 달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약간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도 직감과 영감을 나타내는 카드 밑에 페이지가 나왔기 때문에 별게 다 재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내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약간은 선별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명확한 조언 카드 뽑아볼까요? 카드를 뒤집어 봅시다. 아하, 네. 그러게요. 뭐 배워볼 참이세요? 뭐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하실 것 같은데 너무 잘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우선 일, 금전, 주변 여건에 대해서 뽑아봤는데 이게 아웃풋, 인풋, 그리고 자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일과 연관해서는 기사의 펜타클이 나왔는데요. 현재를 잘 유지하고 보완하고 관리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보면 7번의 펜타클이 나와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내가 마무리 짓고 싶고 더 성장해서 이루고 싶은 그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큰 변화를 주거나 지금의 흐름 지금 딱 그 느낌이 드는 그곳으로 바로 가기엔 좀 어렵다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게 일과 연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깨지는 마라 라고 볼 수 있고 잘 유지된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여러분은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는 1월에는 좀 투자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지식, 정보 또는 교육과 연관해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관념을 깨고 좀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혀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인 부분에서 물질적인 부분보다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실 것 같다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 말빨이 좋아지는 카드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이나 또는 공직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금전적으로 보너스라던가 좀 더 이제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다 보니까 설득이 잘 돼서 이득을 볼 만한 일 있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죠. 말 조심. 모든 운에는 그 득과 실이 있어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빨이 좋은 만큼 말을 가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런 뱀의 말은요, 굉장히 강해요. 되게 강하고 조금은 비판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 말을 가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주변 운에서는요, 더 풀, 어릿광대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변화가 좀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취미나 어떤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배워보고 시야를 확장시킬 만한 어떤 요소들, 여건들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까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 교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 공직이라는 자리 또는 교육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자리, 이런 자리에 사람들은 어떨 것 같다라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의 이미지 또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 먼저 솔선수범하는 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아까 남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스스로를 갈고 닦고 성장하는 데 이 힘을 쓸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또는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게 오히려 더 큰 교육과 또는 어떤 그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꼭 금전적인 이득만이 이득이 아니잖아요. 뭐 명성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인정이나 또는 뭐 승진이나 뭐 기타 다른 성취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잘 대입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자, 프로텍션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보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카드는 영적인 힘을 되찾고 치유할 것을 당부합니다. 우선 조금 약간 강한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를 뭔가 대변하려고 하고 약간은 공격성이 짙어지고 약간 방어적이어지고 이렇다는 건 기본적으로 위협을 느낄 때 그렇거든요. 근데 이 위협이라는 건 내 자아상이라던가 또는 심리, 쉽게 말하면 심리 또는 무의식적으로 좀 불안정할 때 그럴 때 이제 위기감을 느껴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이거야. 정말 이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나중에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투자하는 개념은 지금의 어떤 불안에서 온 것은 아닐지 좀 되돌아보시고 너무 스스로를 억압하고 통제해 왔다면 그 부분을 좀 알아주고 풀어주고 하기만 하시더라도 덜 억울해지고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덜 공격적이어지고 또 내가 나와의 관계에서도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하거나 섣부르게 무언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보호의 카드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좀 1월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 차크라는 쉽게 말하면 에고를 치유하는, 정화하는 그런 과정과 맞닿아 있어요. 처음에는 뭐 내가 살아 숨쉬는 거,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 내가 당장 생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 또는 관계에서 내가 배제될 것만 같은 불안감, 또는 사회에서 배제될 것 같은 불안감, 또 진정한 사랑을 깨우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또 내 가슴에서 하는 이야기를 말로 내뱉지 못할 것 같은, 진실을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등등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것 중에 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 이걸 좀 정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상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는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관련한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요즘에 유튜브 너무 많잖아요. 그것과 연관한 유튜브를 찾아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여러분 응원 드립니다. 여기까지 할게요.